이 사람들은 어째서 매번 집착하고 적대시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강의실, 격앙된 표정으로 모두를 향해 호소하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라고 하고 영국 옥스퍼드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영국의 명문 대학으로 특히 인문 사회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고 합격률도 높아 유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한 곳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선물해준 일본 동화책을 처음 접하면서 동아시아 특히 일본의 문화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중학생이 되어서는 일본어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고 일본어를 배우다 보니 원서로 된 동화책부터 나중에는 소설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또 소장품으로 책장에 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학교 도서관에서 일본 역사와 문화를 다룬 책들을 읽으며 전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꿈과 낭만으로 가득한 줄 알았던 동아시아의 일본이 한때는 독일과 같은 전쟁 주범국가였으며 끔찍한 대학살과 생체 실험, 제국주의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사례들과 일부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은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과거라고 하지만 역사를 알아가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고 그에 얽힌 사람들의 관계라던가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면들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어 옥스퍼드 대학교의 사회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영국 사회에는 여전히 강한 계급 의식과 학벌주의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계층 간 이동성이 낮고 기회의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 또한 격차가 크고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최근 심각한 물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영국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요. 특히 의료, 교통, 복지 등의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영국 사회에는 계급과 학벌주의, 교육, 비만 및 급식, 이민자 차별, 경제, 분리독립,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존재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고요. 영국의 대학들은 10년 가까이 학생들의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저에게는 이로운 상황이지만 학교 측에선 외국 유학생 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 기준 영국 내 유학생 수는 약 6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학생 수의 약 20%에 해당한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네요. 영국 대학들은 유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명문대의 경우 등록금 수입의 절반 이상을 외국 학생들에게서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공부하려는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어 2020년 이전까지 8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영국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장학금,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학생들의 등록금 수입 외에도 생활비 지출이 영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숙박, 식비, 교통, 여가 활동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며 이는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대학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유학생들을 통한 외화벌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영국 고등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많아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영국에 있어 유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영국 대학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와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 유학생들의 관심사와 진로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사 과정이 3년, 석사 과정이 1년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서 빠른 학위 취득도 가능하고 졸업 후 취업이나 인턴십 기회도 얻을 수 있어 유학생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영국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다문화 환경을 제공하여 유학생들에게 글로벌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는 데다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성과 교육 수준, 다양한 학문 분야, 단기 학위 취득 기회, 취업 및 인턴십 기회, 다문화 환경, 자신감 향상 등이 외국 유학생들이 영국 대학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도 유학생들의 비중이 적지 않았는데 영국과 유럽 이외에도 동양인들,
한국과 중국, 일본인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섞여 있었고 크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유독 동양인 중에서는 소진이라는 한국의 학생이 매우 눈에 띄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에서 한류의 열풍은 정말이지 대단한데요. 10대, 20대 너나 할 것 없이 K-팝과 K-드라마에 푹 빠진 영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문화에 열광을 하기 시작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 연예인들을 열렬히 응원하며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가 하면 그런 젊은 층의 열기가 점차 확산되면서 영국 사회 전반에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음악과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식, 한복, 한국 관광 등 다양한 한국 문화가 주목받게 되었죠. 특히 영국 미디어들도 한류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의 영국 공연이나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소식 등이 큰 화제를 모았죠. 이렇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점차 영국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지면서 한식당과 한국 상품 매장들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영국에서는 한류가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향유하고 있어요. 이렇듯 한류는 영국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한국에서 온 유학생 중에서도 소진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일단 다른 동양인들과는 외모부터 판이하게 차이가 있었는데요. 빛이 나는 듯 뽀얀 피부에 세련된 스타일, 자신감과 품격이 있어 보이는 태도와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밝은 미소까지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연예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는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견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욱 그녀를 빛나 보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 반해 촌스러운 데다 자기들끼리만 무리를 지어다니는 중국계 동양인들이라던가 어딘지 겉도는 듯하고 말도 엉성한 일본의 유학생들은 한류라던가 한국인인 소진에게도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했는데요. 사실 이들의 표정을 구경하는 것도 저에겐 상당히 재미있는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비교가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달리 할 수 있는 표현이 없네요. 하루는 제2차 세계대전과 아시아라는 주제로 수업이 있었는데요. 교수님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대해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평소 수업 중에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학생은 아니었는데 일본인 유학생 중 히비키라는 학생이 돌연 일본은 전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폭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나서서 그들을 지원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면서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일본이 추축국의 일원으로 독일과 함께, 아니 독일보다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소리를 할 수 있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는지 강의실이 수근수근 산만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을 떠올려 보며 어떤 말이 돌아올지 궁금해진 저는 떠오르는 대로 몇 가지 질문들을 추리고 있었는데요. 그때였어요. 소진은 히비키를 쳐다보면서 일본이 전범국가, 즉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국가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 것이냐며 히비키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비키의 얼굴엔 불편한 기색이 감돌기 시작했는데요. 곧이어 일본은 이미 사죄도 했고 모든 배상을 끝냈는데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냐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히비키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의식한 것인지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는데요. 곧이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째서 매번 일본에게 집착하고 적대시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이번엔 소진에게 흘러가는 듯 했는데요. 아무리 K-팝과 한류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한들 국제세계에서 한국과 주변국, 일본이라든지 중국과의 관계까지 세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테지요. 소진은 잠시 황당해하더니 한국인들이 일본에게 집착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가 일본의 침략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건 알고 계시죠? 히비키는 매우 언짢아하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일본도 피해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참한 모습이 그 증거라면서 말이에요. 일본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알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묵인하겠다는 건가요? 소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재차 되묻자 절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전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강의실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히비키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논쟁은 계속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예요. 이 말을 하는 소진의 표정에서 평소 온화하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지나치게 과장된 말이라며 전쟁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일본은 다른 나라를 해방시키려 했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는 히비키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 중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자원을 수탈했으며 비도덕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난징대 학살이라던가 점령지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은 위안부 문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의 제물로 사용하는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행위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사과했고 배상을 끝냈다면서 떳떳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진이 재차 말을 이어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한다느니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이야기를 일본에 집착하고 적대시하는 한국인들이라며 오히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당시 위안부로 끌려가 학대받았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피해자분들이 남아있는데도 일본의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설치한 소녀상을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일본은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이를 용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동상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을 비롯해 해외 10여 개국에 약 40여 개의 소녀상이 있고 일본 정부는 이 소녀상 설치에 반발하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측은 소녀상이 양국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상은 자신들의 추악했던 과거사가 해외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라고 합니다. 이렇듯 평화의 소녀상은 한일 간 과거사 인식에 대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구체물이었던 것이죠. 교수님, 똑같은 추축국의 일원으로 독일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제히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에게로 쏠렸고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교수님도 순간 매우 당황해 하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독일 정부는 나치의 만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사과했으며 독일은 나치 시대의 만행을 잊지 않기 위해 교육과 기념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 특히 독일의 학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역사의 어두운 면을 배우고 반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독일 전역에는 수많은 기념비와 박물관이 설치되어 있고 독일은 전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데 주력했으며 현대에도 나치 협력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나치 희생자들과 그 후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의 배상협정에 따라 독일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만행에 대한 반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설명이 끝나갈 즈음 교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매년 일본에서 오는 학생들의 경우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학습도 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며 히비키를 주시하며 일본의 만행과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레포트로 제출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히비키는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며 강의실을 나가버렸고 소진의 주변으로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들 그녀의 지식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뜻밖의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소진,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게 현재와 미래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까? 때로는 용서하고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말이에요. 소진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소진이는 좋은 질문이라며 이건 단순히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며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천천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흐르는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수업 시간의 장면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소진의 용기 있는 발언,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진 진실함과 열정, 그리고 그 후에 열띤 토론.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소진이 말한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문장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숙사 방에 도착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니 옥스퍼드의 첨탑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역사의 등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그저 K-팝과 드라마의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진을 통해 저는 한국에 깊이 있는 역사와 그들의 아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강인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진 진정성과 열정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연민과 동시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끔찍한 경험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과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한국 사회의 노력에 감동받았습니다. 소진이 설명해준 한국의 역사, 교육 방식도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으려는 그들의 태도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소진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잊지 않고 지켜온 그들의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멋진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나라가 아닌 깊이 있는 역사와 강인한 정신을 가진 나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극복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언젠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그 역사의 현장들을 보고 싶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부터 현대 문화까지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싶습니다. 소진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제 자신도 언젠가 그녀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당당히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맞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외국이 아닙니다. 그곳은 제가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알아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경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제 가슴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옥스퍼드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이 마치 한국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오늘 만난 소진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강인함을 본받아 저 또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의 이 경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첫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